자, 일본의 지금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금지가요, 애상애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이 천천히 하면 되는데요. 청와대는 대일 장기전을 벌이겠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추가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번은 18일까지 제3국 주재에 지금 중용 문제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냐, 이렇게 한국에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일본이 이제 한국이 답하지 않았을 때는 수출 규제를 장기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7월 초부터 지금 지난 7월 2일부터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막아서 일본산 부품 수입이 퇴짜를 맞았다는 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대응 전략이 공개되면 일본의 역공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 총수와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보안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남기 김상조가 4대 그룹 총수를 만나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자, 일본의 다키시 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과 신동빈은 급히 일본을 방문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출국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요. 그래서 직접 문제 해결을 하러 가겠지만은 문도 10일날 대기업을 이 문제로 만나는데요. 기업이 아닌 일본을 만나라고 재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웃기는 거는 한국당의 황교안이 힘을 보태겠다고 이 와중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경제 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의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을 경고한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하는 만큼 우리 당도 정부의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한 이 최고위원은 외교 부실 책임만을 제기하기에는 이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당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황교안의 측근이라는 자는 일본이 보복을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는데요. 좀 한국당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자초했는지에 대해서 정권이 나서서 일본과 회담을 해야 수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나서서 일본과 이 부분을 수습하는 문제로 정권이 나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일 감정을 조성해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이 받을 타격들이 정권으로 하여금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일본의 이 경제 보복으로 되돌리는 그런 지금 의도는 없는가? 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 문제를 빨리 일본과의 협상에 나서라. 일부 지금 정권의 앞잡이들이 친일파니 뭐니 해도요, 눈 딱 감고 그렇게 말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한국인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하자부터 무슨 연예인도 일본 사람 추방하자 이런 식의 문바들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정부를 욕할 때가 아니라
일본을 같이 비판할 때다라는 한국당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 매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일주일째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화웨이나 이 무역 분쟁 압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중단시킬 명분이 약해서 그런다,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 같은 트러블 때는 오바마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섰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주권 국가의 서로 분쟁,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는 데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 양국이 전부 동맹이자 친구다, 북한을 포함한 이런 지역의 어려운 측면들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동문서답식 답변만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미국에다 외교전을 벌여서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냐? 일본 편을 들고 있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트럼프와 아베가 친분이 보통이 아니고 일본의 로비력을 미국이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입을 하지 않고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아베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트럼프가 이걸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개인 명분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본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배경에는, 자, 이번에 아베가 들고 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이 민감해하는 대북 제재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 대한 제재에서 앞세워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북 제재까지 걸고 넘어져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7일, 어제죠,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전략물자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상의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은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냐. 국가 간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나라에서 무역 제재를 지키겠느냐. 이 말은 일본이 이 불법 환정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을 해왔죠. 지난번에 레이더 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일 간의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발생한 것도 불법 환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일본에서 지금 한국의 이런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지금 북한에다가 그 부품 일부가 넘어가는 것을 일본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고, 북한이 한국 정부에 그걸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저도 며칠 전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베가 후지TV에 출연해서 한국의 수출 관리상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야기하는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항이 뭐냐, 이 부분이 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배경에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을 들어서 안보상의 조치라는 명분을 쌓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등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뭔가가 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친 것은 제재 유지를 강하게 외쳐온 미국이 중재자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러는 부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단순히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당분간 한국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미일 안보 체제가 흔들리는 최악의 가능성이 있다. 협박을 했죠. 근데 이런 협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한미일 안보 체제는 너네들이 깼지 않았느냐, 너가 한미일 안보 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안보 문제도 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도 조만간에 깨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저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이나 미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뭔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의 제재 패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잔해를 수거하니까 거기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SDD램이 반도체가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생산한 IC 회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한국이, 과거는 북한이 이제 중국 등을 통해서 이런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를 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막 퍼나를 수도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부분을 막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등 소재 규제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 1분기 글로벌 D램 업체들을 매출해서 보니까 삼성이 1위입니다. 점유율이 42.7입니다. 1분기에요. SK가 2위고요. 자, 그런데 일본이 제재를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중에 D램 생산을 전면으로 차단시키면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1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기에서 한국 기업들을 제거해버리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완전히 독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고요. 자, 요즘같이 D램 수요도 대폭 줄어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마이크론의 물량 정도로도 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보면요, 삼성이 1위, 도시바가 2위,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고 도시바는 일본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 한국에 이 제품들이 요즘 생산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제재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이 날아가 버리면 일본과 미국 회사들이 생산 과잉이 사라지니까 큰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한국이 큰 손해를 보지만은 한국 외에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이 최근에 화웨이 제재를 말할 때 한국 보고 동참하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과 SK 하이닉스를
지적을 했는데 한국의 반도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JT 같은 중국 이 IT 통신 장비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 IT 기업들은 공장이 올스톱 되어서 아무것도 못 만들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면 미국한테 지금 완전히 살려달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뭔가 그림이 나오지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한국에다가 화웨이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동참해 달라고 이번에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왔다 간 다음 날 일본이 한일 간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트럼프가 보통 일에는 굉장히 나서서 떠드는데 이번에는 뒤에 딱 숨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참는지 모를 만큼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저히 지금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베가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분으로 조지는데 트럼프의 허락이나 사전에 각본이 없이 이걸 하고 있을까? 왜 하필 반도체? 왜 또 한국에 지금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무슨 최신 TV 이런 데 관련되는 자재들, 스마트폰 등에 관계되는 소재 자재들을 가지고 이러는 것인가? 자,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최근 2번을 일본 방문했을 때 아베와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걸 이미 트럼프 아베 간에 다 조율을 해가지고, 자, 내가 한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이걸 조지는 총대를 맬 거니까 당신은 그냥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중국 놈들도 같이 죽게 된다. 그러면 한국과 지금 중국이 일타양피가 되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 거냐. 그리고 당신은 꼭 먹고 그냥 앉아서 알먹고 아니냐. 자,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를 구워 삶았는데 한국 기업들을 작살내면 그 이익이 일본하고 미국 기업들에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보다도 미국 너네들이 더 먹는다. 자, 지금 반도체 과잉이 해소되게 돼 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냐. 내가 할게. 니는 가만히 보고 있고 끼어들지 말아라. 우리가 조폭끼리 보면 C라는 조직을 치는데 B하고 C가 가까운데 A가 C를 쳐서 없을 거니까 A가 C를 칠 때 B가 네가 끼어들지 않으면 C가 없어지고 나면 그 조직을 니하고 내하고 나눠 먹자. 너는 앉아서 챙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앞세워서 트럼프를 구워 삶았고, 트럼프가 장사꾼이라 이게 사족을 못 쓰니 오케이 했을 거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여기에 해리스 대사, 일본계죠. 주한 미 대사가 해리스 아닙니까? 저기 엄마가 일본 사람이죠. 이 해리스가 화웨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걸 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 국무부가 한국이 화웨이를 계속 쓰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즉 한국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주지 않겠다. 자, 문재인 정권이 이미 일본이나 미국의 신뢰를 상실해서 이런 정보에서 따돌림이 되어 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주지 않는 부분에 별 부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대북 제재를 갖다가 하기 위한 7개국 불법 환적 단속 선단에 한국을 뺏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몰래 퍼다준 온갖 전략 물자나 정제유 그리고 석탄판 달러까지 미국이 뻔히 알면서 꼴보기 싫어 죽겠던 참에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전시작전권 이양,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일들을 벌려가는 부분에 손댈 수 있는 미국의 좀 대안이 별로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아베가 나도 선거가 있으니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 손을 좀 대고 당신도 지금 재미 좀 보고 한국 손을 내가 보겠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6월 3일 날 왔을 때 기업들을 불러 세워놓고 미국에 투자해라 했지. 이 화해인 문제를 말하지 않은 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뭐 신동빈이나 미국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지켜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은 지난번에 노무현 주도식에 미국의 W. 부시 전 대통령을 데려왔어요. 삼성의 본부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큰 게 있죠. 자, 그런데 삼성의 이 본부가 있는 텍사스가 W. 부시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시 일가와 트럼프는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다도요. 그래서 W. 부시의 동생 제 부시가 이번에 대통령에 트럼프하고 같이 도전하다가 중간에 사퇴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안 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죠. 공화당의 주류 지도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W. 부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부시하고의 관계가 있지만은 트럼프한테는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삼성이 어려워지면 이제 막판에 삼성이 찾아갈 곳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한테 끈들라 하지 않겠습니까? 쿠셔너나 이방카를 찾아가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튕구면서 삼성으로 하여금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 내가 아베한테 말 잘 해볼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미국에 와서 저거 좀 봐주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꽉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미국이 하고 싶은 일을 일본이 다 하고 이익은 전부 미국 회사나 미국 정부가 챙기고 한국 회사를 작살내어서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기업들이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회사들이 이익을 봐서 좋고 한국 회사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몰리지만은 일본 부품 공급 업체들은 매출이 좀 줄어드는 선에서 끝나지,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가 뒤로 도와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은 아베를 참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또 크게 이기게 해서 좋고, 또 중국도 지금 한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압하는 효과가 있고, 또 예전 IMF 같이 한국 회사들이 지금 이 장기화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고 한국의 금융위기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일본 회사들이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한국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 미국은 IMF 이런 부분에 구조한다면서 또 나서서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삼성이 또 흔들리면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깊숙한 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문재인은 성격으로 보면 계속 고를 할 것 같고, 자, 이 작업이 일본하고 미국한테 지금 굉장히 유리해서 결국 아베가 이게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 3단계 광범위한 제재를 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흔들거리게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생산 과잉도 해결하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손보고, 그러면서 이 부분으로 또 다른 지금 국민들을 자극해서 또 선동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국민연금이니 또 온갖 국가 부채를 내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베는 측근인 하기우다를 통해서 지난 4일부터 북한 연루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 행선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안보상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통상부는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적은 없다고 이렇게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는 대부분 염소 화합물이며 불화수소는 무기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은 아베는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백색 국가에서 빼고 좀 위험한 국가로 대우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도 지금 결국 독가스나 화학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지금 재산이 한 30조 좀 되는 모양인데요. 이 돈이 또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하는 걸 보면 단순하게 지금 징용에 대한 손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국이 하는 지금 짓거리는 아주 웃기게 일본 불매운동인이 반일 감정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수가 무지막지한데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만 꿈을 꾸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